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깊게 얘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먹잇감이 우려가 되는 종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좀 시장에서 특별하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 저희가 총 점검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매도 재개가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송동현 대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솔직히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기대를 받았던, 특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기대감 가지고만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일단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제 순기능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또 있게 되면은 이 해외에 롱숏 펀드 아시죠? 롱숏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평가된 대형주는 올라가고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그런 대형주는 좀 조정을 받는, 이렇게 약간 건전한 조정을 막게 하는, 그러니까 주가를 과열을 막고요, 증시를 오히려 더 외국인 순매수를 들어오게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한마디로 이제 롱 포지션을 구축할 때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으로 이제 해지를 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됐으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일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만으로 대상하는 이제 부분적인 재개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급격한 어떤 조정을 우려를 해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인 공매도만 현재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의 공매도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반등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은 또 좋은데 어떤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적인 공매도는 대하락 우려보다는 오히려 증시의 어떤 균형점을 좀 되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4월 말쯤에 증시가 우리나라가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 우려감으로 미리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양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만큼 우려감에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전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롱숏 펀드들, 이런 헤지 펀드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러면은 이 공매도 재개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은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그리고 숏을 치기 때문에 기대감에 너무 오른 종목들은 숏을 쳐서 자금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저평가된 종목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건 장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는 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좀 더 빠른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재개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송정환 저는 대표는? 좀 제한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완벽한 공매도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일단은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균형도 맞춰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만 원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 투자도 할 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좀 균형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큰 요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공매도는 뭐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르는 게 아니죠. 방향성을 가르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적이고 그리고 펀더멘탈일 뿐이지 공매도 같은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전제하에 시장이 뭐 상승으로 간다, 강세로 간다라는 게 좀 깔려 있나요, 송정환 대표님은? 네, 일단은 저는 전반적인 큰 추세는 강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오. 종목적인 측면들은 네. 조금 차별화된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좀 공략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잔고 혹은 대차 잔고 비중이 높아진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는 종목들의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과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차 잔고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려고요. 네, 대차잔고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네.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증권사 어플이나 이런 걸 깔게 되면 저절로 이제 주식 대여가 설정이 돼 있어요. 네. 대여가 허용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대여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여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오히려 더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리는 행위 자체를 대차 잔고가 이제 쌓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많이 주식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빌리는 그런 이제 그런 수치가 보인다면은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에 아직까지 갚지 않은 물량을 대차 잔고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여만을 하는 행위를 일단 대차 잔고라 부르고 네. 이제 그게 점점 증가를 하면은 공매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공매도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인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안 될 때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만 좀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줬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면 그 증권사 어플마다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차 잔고를. 그래서 대차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거는 공매도가 많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좀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집중 뭐 이렇게 분석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 종목은 이제 그 하나 시스템과 이제 CJ CGV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CJ CGV 같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는 최근 20일 동안 대차 잔고가 거의 80%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차 잔고가 쌓인다 해서 공매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매도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CJ CGV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대상으로 지정돼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종목 볼까요? 네. 종목 하나는 좀 바이오 쪽에서도 좀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HLB가 있습니다. 네.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고 그리고 고포주 위주로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다양한 이슈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계기로 해서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에서는 CJ, CGV를 얘기해 주셨고 코스닥 150에서는 HLB를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 한 달간 3월 29일에서 4월 29일까지 코스피 200 중에서 대차 잔액 비율 상승폭이 큰 상위 종목들을 저희가 표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언급해 주셨던 CJ, CGV가 있고요. LG이노텍, GS건설, SKC 그리고 보령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성과 오뚜기, 두산중공업, 롯데정밀화학이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골라서 오늘 송동현 대표와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SKC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4월 30일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왔던데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왜 공매도에 상위에 올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C는 SK그룹 계열의 산업 소재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는 사업 범위는 LCD라든지 뭐 태양전지라든지 일반 산업재 그리고 뭐 PET 이런 필름 생산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학 업종에 이제 속해 있는 화학 산업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주목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 전기차 쪽이죠. 왜냐하면 이 전기차 핵심 소재인 동박 대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KCF 테크놀로지를 SKC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박 제조 관련해서 SKC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황이 최근 들어 굉장히 업황이 좋잖아요. 네. SKC도 이제 그 업황 호조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의 업황도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 이 성장 산업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SKC도 뭐 다양한 뭐 SKC 소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 소재 쪽과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향상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범위로 꼽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 동박 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동박은 지금 실적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말레이시아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까지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SKC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또 소송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KCF 테크놀로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SKC의 주가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네. 이제 공매도 재개인데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이 실제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감에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도 화학 업황이 실적이 잘 나온 것이지 앞서 제가 동박 쪽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를 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사실 실적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SKC의 조정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높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종 평균 대비해서 PER이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화학 업종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완벽한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아니라 이제 앞서 SK 이노베이션과 비슷하죠. 화학과 정유 업종이 주 사업부를 대다수 점입을 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 쪽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PER 지표는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순수 2차 전지 업체나 이런 쪽은 굉장히 PER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2차 전지 쪽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동박과 더불어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대차 잔액 비율 상승폭이 좀 늘어났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나쁘게만 볼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얘기를 쭉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몇 점? 네, 별점은 4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매도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시는 쪽이에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실제로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요? 지금 주가가 하락이 주가가 4월 말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SKC도 15만 1,000원을 일단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또 60일선까지 현재 주가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61선을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SKC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SKC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적인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11만 1,000원, 11만 3,000원까지는
좀 안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최대한 많이 빠져도 네. 이쪽 하단 부위는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하단 부분까지 설정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는 뭐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 한상원 애널의 리포트도 있었고 또 신한금투 이진명 애널은 화학이익 모멘텀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오늘 이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저희가 SKC라는 종목을 골라서 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150에서 최근 한 달간 대차 잔액 비율 상승폭이 큰 상위 종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네, 앞서서 송동현 대표가 얘기해 주셨던 HLB 있고요. 시젠, HLB 생명과학, 헬릭스미스 등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원시스도 있고요. 파트론과 KMW, PNT와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대차 잔액 비율 상승폭이 큰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볼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은 철도 관련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왜 다원시스를 주목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바로 이제 바이오 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회사 쪽에 바이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다원시스를 처음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주세요. 네,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특수 전원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자 유도 가열 그리고 철도 등 이런 사업을 약간 특수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철도 쪽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전원과 이제 플라즈마 전원 등 이런 전원 장치를 이 특수 전원 장치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핵융합 발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 큰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치와는 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전원 장치 사업을 영위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매출이 높은 분야는 바로 이 철도 전동차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동차 부분에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근데 계속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원시스가 또 주목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 다원메닥스라는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원메닥스는 이 암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어떤 암 치료기라고 불릴 만큼 이 핵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료기기는 굉장히 시장에서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메닥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다원시스가 같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원메닥스가 실제로 IPO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원메닥스가 다원시스의 어떤 성장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다원메닥스가 이 BNCT라고 해서 붕소 무슨 이제 계획인데 임상 계획인데 이 BNCT 임상 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 사업 쪽도 점진적이지만 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철도 사업도 속도면이나 이런 이제 그 자기부상 열차 같이 이런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그런 연구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고속철도 핵심 원천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철도 사업에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 다원메닥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원메닥스에 대해서 IPO가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가 돼서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현재 다운시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가 지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즈마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철도 부문에서 본업이 워낙 수익성이 나타나면서 잘 되고는 있고 자회사 다원메닥스의 상장 추진으로 인한 지분 가치 부각을 또 강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원시스 일단은 대차 잔액 비율 상승폭이 큰 상위 종목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좀 3점 이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 네.
예, 3점을 부여한 이유는 일단은 다우메닥스의 상장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별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구체화되지 않아서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뭔가 좀 전환될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봉 흐름과 조금 더 빠져서 그 저가권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입질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운시스를 살펴보자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3점 부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의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표되는 종목들 SKC, 다원시스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좀 공매도 이슈에서 비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에 종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잔액 비율 상승폭 상위 종목들은 저희가 앞에서 분석을 해본 거고 그러면은 공매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차 잔고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도 풍부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가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최근 들어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네. 종목 이름은 상강 에멘트입니다. 네. 네, 상강 에멘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프 강관 전문 제조 기업이죠. 그렇죠. 네. 뭐 이제 후육 관관이라고 해서 이제 해상 플랜트라든지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강 이벤트는요. 사상 최대 호황기라 불릴 만큼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사상 최대 호황기다. 이렇게 나올 만큼의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일단은 상강 MNT는요. 아시아에서는 정말 최강의 하부 구조물 생산 업체다.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경쟁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하부 구조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조 기술력이라든지 원가 경쟁력 그리고 대형 생산 기술 모두 확보를 한 거의 독보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 좋아질수록 상강 MNT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주로 조선사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상강 MNT는 그린 뉴딜로 가장 주목을 받았죠. 네.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 모멘텀 때문에 또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좋아진 것은 바로 이 조선과 해양 플랜트까지도 유가가 오르면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노르웨이의 BW 오프셰어라는 기업으로부터 최근에 3,500억의 FPSO 구조물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의 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뭐 기대감, 어떤 뭐 돈을 돌려받지 않고 몇 년 후에 돌려받지 않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바로 돈을 수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주의 질이 좋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어떤 브라질의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FPSO에 관련된 추가 수주도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상 플랜트에 대해서도 관련된 수주를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돌아와서 네. 해상 풍력 쪽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뭐 유럽, 미국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시아 3개국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도 해상 풍력의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상 풍력이 성장하는 현재 도약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강 MNT의 수주 기회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만도 수주를 계속했는데 일본도 이제 곧 해상 풍력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가동 중이고 실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계속 조그만 수주를 계속 받다가 2024년부터 대형 수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풍부히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조선 기자재 쪽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조선업황 어때요? 지금 엄청 뭐 좋죠. 장난 아니죠. 예, 그렇기 일감이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죠. 조선 플랜트 쪽에서는. 네, 그래서 조선 업황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한번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대차 잔고가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하다는 거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상강 이벤트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 플랜트 쪽으로는 전통적인 고객사로 조선 3사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업황이 너무 좋은 상황.
상황이고 또 이제 모멘텀으로 볼 만한 부분이 해양 풍력, 해상 풍력 쪽인데 네. 글로벌 기업들과 최근에 또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여러모로 지금 변화의 요인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삼강 M&T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네. 이제 5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주가가 또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 날 네.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까지도 주가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델타 잔고가 없는 쪽으로의 좀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상강 MT를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린 뉴딜 그리고 조선, 해양 플랜트 모두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종과 그다음에 종목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자, 매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9,800원 현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강 M&T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매수 가격은 19,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인 만큼 관련된 얘기로 930 투자 전략실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투자 매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SKC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화학 쪽에서 지금 뭐 이익이 워낙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원시스 4회사의 상장과 더불어서 일단 모멘텀은 많지만 주가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별점 3개였고요. 삼강 M&T 대차 잔고가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송동현 대표가 공략주로 꼽아주신 종목이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930 투자 전략실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